지금 하는 단어 이름 뭐라고? 함수. 함수. 근데 함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 뭘 알아? 뭐? 2차. 2차 함수, 1차 함수. 그치? 함수. 그러면 이제 결국에 2차 함수, 1차 함수는 저 함수라고 하는 거의 부분 집합이잖아. 함수라는 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종류가 1차 함수. 그러니까 좀 웃긴 거야. 아니 전체를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 1차 함수, 기울기 뭐 이런 거 먼저 배우고 나중에 함수를 얘기한다는 게 참 되게 순서가 꼬여있죠.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라떼는 또 이걸 중1 때 배웠단다. 그 내가 중학교 때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때 맨 처음 하는 게 집합 그리고 함수 그리고 뭐 최대 공격 최대 공격에서 막 그런 거 하고 마지막에 뭐 관계대 경비대 이런 거 하고 그때 그랬었어. 그럼 고1 때 뭐 했어요? 고1 때는 이제 명제 그러니까 집합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뭐 포함되는 거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지금 하는 얘기들은 과거의 초딩 그 삐약삐약이들도 이해하는 것들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된다.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여. 알았지? 자 봐봐. 너네가 그토록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하는 그 함수가 뭐냐면 이 한자인데 이 함이 상자란 뜻이야. 사물함 할 때 함. 됐어? 그러니까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까? 여기다가 이게 뭔가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여기다가 숫자를 풍덩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막 삐익 해갖고 숫자가 딱 하고 나와. 예를 들어 뭐 3 집어넣으면 5 나오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7 나오고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8 나오고 아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내가 넣은 숫자에다가 이만큼 더한 게 나오는구나. 아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x 더하기 2가 나오는구나. 집어넣은 숫자, 나온 결과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우리가 보통 그냥 y다 부르는 것 뿐이야. 근데 그 관계성이 여기다가 숫자 2를 더한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식 자체가 그냥 1차식처럼 되는 거고 그 1차식처럼 부르는 거지 그냥. 알겠어? 근데 결국 그런 건데 우리가 좀 더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함수는 쉽게 말해서 대응 관계야. 대응 관계.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연결시키는 대응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3과 5가 대응된다. 5와 7이 대응된다. 6과 8이 대응된다. 그런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 뭔가 숫자가 딱 하고 들어갔어. 근데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하면 이게 얘기가 될까? 더 이상 얘기에 진전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까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얘기가 진전이 안 돼.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뭔가 숫자가 하나 딱 들어갔을 때 결과도 딱 하나가 나오는 상태로 대응되길 바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우리가 한 집합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낼 거거든. 벤 다이어그램. 근데 숫자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상하다. 이 함수를 할 때만큼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이 얼굴 길게 생긴 게 있잖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여기도 혹시 너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지금 집합이고 여기도 지금 집합이야. 여기에 숫자가 쫙 써있고 여기 숫자가 쫙 써있어. 그걸 이렇게 연결 대응시키는 과정을 그냥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 관계를 여기서 한번 이해하면 3을 넣어서 5가 나오지요. 5를 넣어서 7이 나오지요. 6을 넣어서 8이 나오지요. 다음 같은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fx는 x 플러스 2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 집합에서 여기 집합으로 대응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우리가 함수 f라고 쓴다. f는 영어로 펑션의 약자. 알고 있지? 그치? 됐어? 자 대응되기 전에 있는 숫자가 모여있는 집합을 x, 대응된 숫자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y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정확한 수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부른다. 이 관계를. 이 그림을 이렇게 부른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그 관계식이 뭐냐면
x 값이 들어간 거에다가 2를 더한 걸 결과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fx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통상적으로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y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고. 그치? 자, 왼쪽에 있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그래. 정의역.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이름을 공역이라고 그래. 다 이제 영어 번역한 거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의역은 뭐 도메인 몰라도 돼. 공역은 코 도메인 이렇게 써. 뭔 소리인지 나도 몰라. 그냥 뭐 그렇게 부른대. 됐지?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써볼게.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만약에 함수 f가 예를 들어 루트 x라고 해보자. 이런 거 아직 안 배웠거든. 근데 여기에 숫자가 뭐가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정의역에는 숫자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면 아 그래 이거 예시가 좀 어렵구나. 자 이렇게 할게. fx를 x제곱이라고 할게. 이게 좀 쉽지. 그리고 정의역에 실수가 다 들어있다고 해봐. 유리수, 무리수, 분수, 소수 다 들어있어. y도 공역도 실수가 다 들어있다고 해봐. 근데 사실상 1을 넣으면 1에 대응되고 2를 넣으면 4에 대응되고 3을 넣으면 9에 대응되고 이런 식이잖아. 물론 루트 2를 집어넣으면 2에 대응되긴 하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될 수 있을까? 그치?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이 정의역에 있는 숫자가 막 써있고 공역의 숫자가 막 써있는데 사실 내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여기에 음수 같은 것들. 그치? 대신 선택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여기 선택받은 친구들만 특별하게 이름 줄 건데 걔를 뭐라고 하냐면 걔를 치역이라 그래. 그럼 다시 얘기할게.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야. 공역에서 얘한테 화살표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로 그 투표를 받은 친구들만 치역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왜 이래요 이름이? 그럼 할 말이 없어. 알겠지? 내 이름은 왜 석지원인가? 할 말이 없죠. 엄마가 지어준 거니까. 만든 애가 지은 거야. 그런가 보다 해.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자, 지금 내가 이거를 대응 관계라고 했잖아. 그리고 처음에 이상한 박스를 그려서 이 박스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뭐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가 궁금한 거지. 그럼 너 입장에서 여기에 넣지도 못하는 숫자가 궁금하겠냐? 하면은 말이 안 되지.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인데 여기다가 i를 넣으면 뭐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궁금한 거는 잠깐만 3을 넣으면 뭐가 나오지가 궁금해. 근데 3을 넣었더니 뭐 나오는 게 없어. 이해돼? 그런 상황이면 그것도 지금 내가 원하는 함수의 대응 관계가 아닌 거야.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봐봐. 만약 여기 3이 있는데 이 3이 지금 저것처럼 이렇게 5에 갈 수 있으면 그림이 이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3이 있는데 여기 있는 공역의 숫자들하고 딱 비교를 해봤더니 도저히 3을 넣어가지고 대응시킬 만한 숫자가 없어.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함수 fx의 식이 만약에 절대값 x 빼기 3이라고 해봐.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공역의 집합이 예를 들어 자연수의 집합이야. 1부터 1억까지밖에 없어. 그럼 네가 3을 넣어가지고 분명 0이 나올 텐데 여기 0이 없잖아. 그치? 이거는 함수가 잘 정의된 게 아닌 거지. 왜냐면 0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0이 없잖아요 지금. 알아들었어?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나온 상태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래. 여기가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표시하는 걸 함수라고 한다. 함수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 이름 뭐라고? 정의역. 오른쪽에 있는 거 이름 뭐라고? 공역이라고 한다. 근데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건데 만약에 여기 숫자가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하나로 가. 근데 얘도 이렇게 하나로 가. 이런 상태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를 들어 아저씨 fx가요 x제곱이에요. 만약에 이거 함수 맞나요? 2차 함수라고 하시죠. 근데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여기에 1을 넣으면 얘가 뭐가 나오지가 궁금한 것 뿐이지 다른 친구가 들어가서 나랑 겹친다고 해서 기분 나쁠 이유는 없어. 알아들었어? 다시 여러 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한테 대응되는 것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알겠지? 알겠지? 그런데 이건 함수가 맞아. 두 번째, 똑같이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리고 싶은데 해봤더니 이번에는 하나를 넣는데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상태로 대응될 수는 없다. 아까 얘기한 거. 아니 1 넣으면 1이 나와야지. 1 넣으면 4 또는 8 이런 식으로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 함수라고 안 부른대. 만약에 너가 이거 함수라고 부르고 싶으면 네가 수학 이름 만들면 돼. 알겠죠? 지금까지 나온 현대 수학에서는 이런 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한대. 알아들었어? 세 번째, 여기에 숫자가 마마마하게 있어. 이렇게 막 뭐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얘는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됐다 이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갈 곳을 잃어서 나는 이 중에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야. 얘가 대응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얘가 어디 아무도 안 가. 이런 건 또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다시 정의역에서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어딘가로 가긴 가야 돼. 설령 겹칠지언정 가긴 가야 돼. 근데 말이야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갔어. 보다시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됐지. 그지? 그리고 또 한 원소가 두 개로 동시에 갖다 펼쳐지는 걸로 안 갔지. 대신 여기 남아있는 친구가 있지. 이런 상태는 함수가 될 수 있어. 왜? 우리는 선택받은 것들만 치역이라고 부를 거였으니까. 됐어요? 함수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이렇게 구분해보세요. 됐니?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잖아? 예를 들어 2차 함수를 그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너가 만약에 여기 숫자가 뭐가 K가 딱 있대. 근데 알파를 넣어도 K가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K가 나오면 2차 함수 많이 봤잖아. 얘랑 대칭축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저 대응관계로 표시하면은 여기에 정역의 수많은 숫자들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알파랑 베타가 있는 건 확실한 건데 알파랑 베타가 동시에 K한테 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알아들었어? 근데 만약에 너네가 안 배운 그래프인데 얘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해봐. 만약에 X축 이런 식으로 있고 Y축 이런 식으로 있어.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선을 이렇게 갖다 그어요. 여기를 또 K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뭐 이렇게 이해했다 쳐.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 X 자리에 K를 넣었는데 결과가 두 개로 갈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너네가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생긴 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알겠어? 물어볼게. 원방 배웠지? 원. 자, 물어볼게요. 이 새끼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두 개가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나오는 y값이 두 개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의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함수라고 안 하는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다 그런 이유가 숨어 있던 거라고 친구들. 알겠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인가? 네. 아 죽여버려. x는 1차 함수야? 아, 아니야. 왜?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있어 1차 함수지. y가 없잖아. 라고만 하고 넘어갔지 그때는.
지금은 얘가 왜 함수가 아닌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를 넣어도 y가 다 나오는 거야. 이건 어떤 거냐면 일부 다처제. 여기에는 숫자가 1밖에 없는데 얘가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거지.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됐어? 첫 번째 요상한 모양을 주고 다음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봤어. 어떻게 따지면 된다? X 넣었을 때 x축이랑 수직인 상태 혹은 뭐 y축이랑 평행한 상태를 넣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이런 그림이니까 안 된다. 얘도 교점이 2개 이상이니까 안 된다. 얘는 교점이 무한개니까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Y는 1은 함수예요. y는 1은 함수일까 아닐까? y는 1은 맞아요. 어떻게 생겼어? 걔는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데 걔가 우리는 오직 1한테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안 될 이유가 없죠. 마치 얘가 되는 것처럼 얘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한 명한테 몰려드는 거지. 알아들었지? 나는 어릴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뭐 이거 함수라고 하는 거 알겠다 이거야. 이건 씨발 왜 안 되는데 막 이랬거든 그때. 근데 근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막 물음표를 치고 넘어가려면은 너네가 이제 살면서 어떤 걸 새로운 걸 배울 때 많이 힘들 거야. 이미 짜여진 거는 일단 이건 이거구나라고 일단 인정하는 게 필요해. 여기까지는 인정인데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지. 알겠지? 처음부터 여기에 물음표 띄면 얘네가 나중에 힘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알았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X집합에 원소가 만약에 0이랑 1이 있어. 됐지? 됐지? 그런 상태에서 Y집합에 원소가 똑같이 0이랑 1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정의역 X 당연히 0하고 1, 공역 Y 당연히 0하고 1인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2개를 만들어 볼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1로 가는 함수 이름을 내가 만약에 F라고 하는데 그 FX라고 하는 함수의 식이 만약에 X였던 경우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만약에 1로 가는 함수 이름을 G라고 하는데 이번에 GX의 함수를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분명히 너네가 느낄 때는 함수식이 다른 거지, 그지? 분명 다르게 생겼어. 그치만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개수가 일부 제한돼 있잖아. 일부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대응관계를 짜보니까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이렇게 대응되는 거잖아. 얘 어때? 똑같죠? 지금 뭐라 그랬어?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얘기할게. 요런 관계에서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야. 왜? 함수는 뭐니까? 함수는 대응관계니까. 근데 대응관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같은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당연히 식이 똑같다고 이해했잖아. 그게 아니고 정의역과 공역의 대응되는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갖고 문제 한 2개만 풀어보자. 넘어오세요. 일단 첫 번째 기본 유형 1번. 기본 유형 1번 43페이지 243. 문제 보이죠? 첫 번째 왼쪽 문제가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2가 2 때문에 안 되죠. 2가 지금 동시에 A, B로 갔으니까 안 되죠. 알아듣겠지? 자, 2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함수 되나요? 네. 예. 여러 개의 X가 하나의 Y로 모여드는 건 괜찮다 했어. 그리고 남아있는 Y가 있는 것도 괜찮다 했어. 오른쪽에 있는 거 함수 맞지? 그런데 보다시피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데 이렇게 1하고 2는 4로 갔고 3은 6으로 갔대. 정의역은 뭐야?
집합으로 써야 돼요. 1, 2, 3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공역은 뭐야? 저요. 전부 다 쓰시는 거예요. 치역은 뭐야? 사랑.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 대응이 된 친구들만 쓰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응. 넘어가세요. 아래 문제 기본 유형 2번. 자, 이번에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래. 그치? 자, 1번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5x-5야.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정의역은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x 값들의 집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x가 다 모여있는 게 정의역이지. 이거는 되는 걸 찾는 것보다 안 되는 애를 찾아가고 걔를 죽이는 게 빠르다. 여기에 못 들어갈 숫자가 있나? 아니 없죠. 모든 실수라고 쓰시면 돼요.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허수면 안 돼. 빠진 거 보면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이게 여기 문제가 아마 그런 걸 줘야 돼. 실수에서 실수의 집합 뭐 그런 걸 줘야 될 거고 여기다가 i를 넣어버리면 얘가 5i 빼기 5?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잘. 응.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 뭐니 허수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너가 5i-5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없잖아. 그치? 물론 이거 그 복수평면으로 그릴 수 있죠. 5, 이거.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선 넘은 거고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뭐야? 치역은 이렇게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야. 그러니까 치역은 뭐라고 이해하는 게 빠르냐면 함수값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x가 들어가서 나오는 모든 y의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시면 머릿속에 딱 그려봐요. 어때? 모든 y가 다 나오겠지? 네. 응, 모든 실수.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에서는 뭐래? x-2의 제곱 더하기 1이 y가. 그럼 정의역 못 들어갈 숫자가 있나요? 아니요, 다 들어갈 수 있죠. 정의역 모든 실수. 근데 치역은 어떻게 돼? 2차 함수를 생각하면은 양수라고 하면 안 되지. 1보다 그래, 1 이상이라고 써야지. 여기가 꼭지점 2,1일 테니까 함수 값은 절대로 1 이상만 나오지 1보다 아래에 있는 거 나올 수 없잖아. 네가 양수 이래버리면 그럼 3분의 1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때는 치역 같은 경우는 y는 1 이상인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조건 제시법으로. 그치? 3번 뭐라고 할까? 3번 y는 x분의 10이래. 자, 정의역 불러보세요. 못 들어갈 x가 있나요? 0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x 바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겠지. 그러면 치역은 또 어때? 그것도 뭐 아니까지. 그래서 이것도 y 값이 0이 나올 수 없죠. 반비례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약 생겨가지고 모든 y가 다 나오긴 해. 다 나오긴 해. 0만 안 나와. 마찬가지 y 바 y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아듣겠어요? 얘기했다. 공통수학 2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 문제 푸는 거 심취하지 말고 확실하게 용어랑 단어를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뒤에 보세요. 244쪽. 야, 혹시 봐봐. 만약에 너네가 이런 걸 만났어.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넣어보면서 유추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너가 반비례 그래프를 까먹은 거야. 이게 기억이 안 나. 그거 어떻게 풀어? 못 풀어? 그거 아니고 그냥 숫자를 넣어봐. 1? 1 넣으면 10 2? 5 3? 3분의 10 4? 4분의 10 아,
양수가 들어가면 뭔가 분수 형태로 양수가 나오는구나. 이게 뭐 1 될 수 있을까? 10 들어가면 1 되지. 얘가 100 될 수 있을까? 10분의 1이면 되지. 모든 양수가 나올 수 있겠네. 근데 거기에 부호만 싹 바꾸면 음수가 다 나올 수 있겠네. 하지만 정작 0이 나올 수는 없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방식이면 여기 숫자가 좀 이상한 게 있어도 풀 수 있겠죠, 그죠? 잘 내진 않지만. 44쪽에 기본 유형 3번 봐봐. 거기서 뭘 판별하시래요? 뭐 하시래요, 결국에? 같은지. 구함수 f와 g가 같은지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x 집합은 마이너스 1, 1, y 집합은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정의역의 숫자는 2개, 공역의 숫자는 3개 있는데 그 중에 f를 표시하면 f의 식이 뭐니? x래, 그지? 그러니까 f를 표시하면 내가 넣은 숫자랑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g를 표시했더니 뭐래? g는 마이너스 x래요, 그죠? 그러면 gx가 마이너스 x니까 1 가면 반대, 마이너스 1 가면 반대. 그러면은 g는 파란색으로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겠지. 분홍색이랑 파란색은 대응이 안 똑같지. 둘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해보지도 않고 달라요? 그러면 안 돼. 대응을 써봐야지 알아요. 자, 그럼 2번 보세요. 오른쪽에. 이번에는 fx가 x 세제곱이래. gx가 x래. 어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3승이니까 1로 가겠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죠. 이런 상태야. 근데 얘를 해봐도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같아요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기본 유형 4번 빨리 눈으로 풀어. 각 누구세요? 기억하고 리을 어떻게 본다 했지? 이상한 그림이 있을 때 y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한 번만 나오는 걸 찾는 거야. 차라리 없든가, 그지? 없을 수는 있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겨서 교점이 2번 생겨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안 되시겠죠? 맞죠? 이유는 무슨 함수예요? 구간이 나뉘는 함수겠지. 리을 같은 거는 함수에 이름이 없어. 근데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해봐. 야,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만약에 x가 1 이하일 때, x가 1 초과일 때, 여긴 만약에 3인데 여긴 만약에 x 플러스 2래. 이거 그릴 수 있어, 너네? 네. 그릴 수 있죠. 여기다가 xy축 딱 그려놔. x가 1인 게 경계니까 이렇게 1 가지고 딱 극경선 표시했어. 근데 1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맨날 3 나온대. 뭘 넣어도 맨날 3 나온대. 맨날 3 나온대, 이렇게. 근데 1 이후부터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여있는 모양이겠죠, 리을은. 구간별로 함수가 다르게 되는 거. 알아들었죠? 이런 건 뭐 이름이 없지. 잡탕. 부대찌개? 뭐 그렇게 생각해. 아무거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재료 막 다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자, 뒤에 오세요. 기본 5번은 이제 아직 안 한 겁니다. 됐지? 지금까지 말한 내용 갖고 기본 문제 풀면 이런 식이라고. 됐어요? 자, 지금부터 할 거는 함수 안에서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대. 그 함수의 종류를 배울 건데 이제 문제 보지 말고 여기 봐. 두 번째로 할 거는 여러 가지 함수야. 자, 그 중에 이름들이 좀 헷갈리니까 잘 봐봐. 첫 번째 1대1 함수. 느낌이 어떠니? 말 그대로 1대1이죠.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그림상 이렇게 어떤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로 갈 건데 한마디로 1대1이니까 얘가 얘한테 갔으면 얘는 1로 안 가면 돼. 그런 식으로
모두가 한 번씩만 연결되어 있는 걸 1대1 함수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y 값이 하나의 x한테만 대응되는 거고 x 값도 하나의 y한테만 대응되는 건데 그게 서로 이제 우리가 투표한 게 겹치지 않으면 된다고. 됐어? 알아들었지? 근데 두 번째 이번에 이름은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대응이다. 웃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 와이프가 중1 가르친다 얘기했지? 중1자한테 설명했더니 걔가 1대1 대응이 혹시 그럴까봐 눈에도 1대1 대응. 자, 이름이 둘 다 비슷하잖아. 그 둘이 뭔가 비슷한 게 있고 차이가 있겠지. 말 그대로 이름이 1대1이니까 하나씩만 연결되는 건 똑같아. 근데 이 두 개의 명백한 차이는 뭐냐면 1대1 대응은 남아있는 y가 있으면 안 돼. 근데 1대1 함수는 선택받지 못한 남은 y가 있어도 돼. 한마디로 1대1 함수 중에서 아주 스페셜한 상황이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만 따지면 여기에 한 개가 남을지 두 개가 남을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안 남는 친구만 딱 스페셜하게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진짜 부분집합. 그 말 하려고 했어.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 봐봐. 자, 다음 함수의 이름을 정하세요. 이렇게 했다 치자. 뭐야? 1대1 함수. 다음 함수의 이름을 정하시오 했어. 뭐야? 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다음 함수의 이름을 얘기하라 그랬어. 뭐야? 1대1 대응 하시면 돼요.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다음의 이름을 얘기하시오라 그랬어. 뭐야? 함수가 아니야야. 이름 없음이 아니고 함수가 아니야야. 자, 다음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 개구리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개구리를 보고 이름 없어요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아닌데 초부터. 다음 함수 이름은 했는데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하셔야죠. 알겠지?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됐냐? 이것도 그래. 아니 말뜻이 1대1인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왜 굳이 여기는 함수고 여긴 대응이라고 하냐? 아 또 할 말이 없어. 이름이 그냥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y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 그럼 좀 이렇게 얘기해볼까? 1대1 함수 중에서 이렇게 쓸게.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한 함수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인 함수. 그러면 자동으로 남아있는 y가 없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몇 개 안 남았어요.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 알아? 항등? 네. 뭐야? 항상 항등식 할 때 항등. 항상 같다. 그 뭐가 항상 같은 건데? 뭐가 항상 같은 건데? X.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항상 같은 함수. 예? 아니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7 넣으면 7 나오고 똥 넣으면 똥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들어간 거랑 나온 게 똑같은 거를 함등함수라고 한다고. 한마디로 fx는 x 같은 놈들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들어. fx가 항등함수다라는 말과 fx가 x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가요? 달라요. 다르죠. 네. 왜? 범위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네. 지금 이 상태에서만큼은 이 새끼가 항등함수인 거야. 왜? 넣은 거랑 나온 게 같으니까.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말이 이거만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알지? 정의역과 공역의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그냥 너네가 이해하면 되는 거는 넣은 거랑 나온 게 똑같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대응 관계를 항등함수라고 일컫는다. 알겠지? 네 번째,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여기에 숫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를 넣어도 값이 같은 걸로 가는 거. 결과가 다 똑같은 함수. 이런 거 있죠. y는 1 이런 거. 왜? 어때? y는 1. x한테 100 넣어도 1 나오고 이 마이너스 2 넣어도 100 1 나오고 0 넣어도 1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요렇게 생긴 함수를 그 상수함수라 그래. 알아들었어요? 네 가지? 됐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너네만 배우는 거야. 나는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왜? 너네는 고1 1학기 때 순열조합이라는 걸 배우고 오잖아요. 맞니? 갑자기 왜 순열조합 하지 말고? 봐봐.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1, 2, 3이 있어.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1, 2, 3, 4, 5가 있다고 쳐볼게. x는 1, 2, 3, y는 1, 2, 3, 4, 5. 그때 문제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인정? 그 함수 중에 이런 건 몇 개 있게, 이런 건 몇 개 있게, 이런 건 몇 개 있게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됐어? 요렇게 가는 모양 중에서 첫 번째 1대1 함수는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1을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지? 5개. 5개죠. 얘가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이렇게 있을 거니까 1을 보내는 게 5가지. 그래서 1이 만약에 어디로 갔어. 그럼 그 다음에 2가 가는 거는 얘를 넘으면 안 되죠. 싸움 난다니까. 4가지. 2가 어디로 갔대.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2가지, 3가지. 3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혹시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짜라라 짜라라 짜라라. 5부터 시작해 3개 곱했어요. 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원소가 만약에 5개 있어. 여기 원소가 만약에 11개 있어. 정답은 11P 온 거야. 11부터 5개를 쫄아라 곱한다. 11, 19, 8, 7, 6 이런 식으로. 알겠지? 또 이거를 막 1대1 함수 순열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해봐. 당연한 거 아니겠니? 자, 2번 1대1 대응은 몇 개에게? 몇 개에게? 저기 있어요. 예, 이 상태에서요. 여기. 0개. 없죠. 만들 수가 없어요. 왜? 1대1인 상태가 돼야 돼, 일단. 그러니까 여기 3명이랑 이 중에 3명이랑 놀아야 돼. 무조건 남는 외톨이가 있잖아. 그치? 남는 게 생겨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며, 아까. 없어. 빵개야. 인정해? 3번. 상등함수 몇 개에게? 상등함수가 뭐야? 넣은 결과랑 나온 결과랑 일치하면 된다 했어. 지금은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으면 이게 항등함수가 아닐 이유가 있니? 항등함수가 뭐라 그랬는데? 넣은 결과랑 나온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 집합이랑 여기 집합이 같다가 아니야. A를 넣었을 때 A로 나오는 거를 찾으란 얘기야. 선생님 4는 없는데요? 그걸 왜 따져? 4를 안 넣을 건데. 그냥 1 넣으면 1 나왔잖아. 3 넣으면 3 나왔잖아. 항등함수 저거 하나 있어요. 한 개예요, 한 개. 이해돼? 상수함수 몇 개에게? 3개야, 5개야? 5개. 왜냐면 어떻게 가는 거야? 얘네가 손잡고 다 같이 1로 가는 거야. 다 같이 2로 가는 거야. 이런 거지. 얘네가 갈 수 있는 목적지가 5군데 있잖아. 라고 해야지. 여기 있는 거의 개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길 봐야지. 5개. 알아들었는가? 자, 이제 문제 해보자. 기본 5번. 풀어보세요. 기본 5번.
기억. 이거 어떻게 생겼어? 헬렐레 하고 생겼죠. 자, 니은 디귿 리을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래. x에는 실수가 다 들어있어. y에도 실수가 다 들어있어. 그치? 자, 이렇게 된 것들 중에 첫 번째 1대1 대응 몇 개? 누구? 1대1 함수 누구? 아, 글씨 손 아파. 상등함수 누구? 상수함수 누구? 이렇게 해보자고. 그죠? 첫 번째 1대1 아 여기 순서 바뀌어있네. 1대1 함수 누구니? 반. 디귿 지금 빼고. 디귿 빼고죠. 그죠? 아니 그러지 말고 군중심리에 그러지 말고 왜 1대1이야? 왜 디귿은 1대1이 안 되지? 디귿이 뭔 상태인데? 함수.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가 전부 다 하나로 몰려드는 상황이 디귿 아닌가? 디귿이 상수함수지. 그치?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고 다 하나씩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디귿 빼고 다 됩니다. 기억, 니은, 리을. 근데 그 중에서 1대1 대응을 뭐라고 한다고?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걸 찾는다고. 근데 문제가 공역이 실수 전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함수 값이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걸 찾아야 돼. 모든 y가 다 나올 수 있죠. y가 마이너스 100억도 나올 거고 마이너스 5 나올 거고 다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y 값이 없어. 얘도 안 나오는 y 값이 없어. 다 나와. 기억 니은이야. 리을이 왜 안 되지? 모든 x를 넣어도 절대로 음수인 y가 안 나오니까. 알아들어요? 리을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숫자가 졸라 많은데 얘네가 전부 다 양수한테로만 다가갈 거 아니겠니? 음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리을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상등함수는 뭐 니은밖에 안 들어. x랑 y랑 똑같은 거니까. 됐어요? 알아들었지? 단어가 좀 헷갈리겠지만 잘 이해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을 열어. 초졸 한 중1짜리 애들이 한 4월달쯤 배우던 거야 옛날에. 할 수 있어. 자, 뒤에 오세요. 물론 그때는 뭐 절대값 이런 얘기 못하지. 그냥 되게 쉬운 거밖에 안 했겠지만. 자, 두 집합이 있다. 필수 6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있대요. 이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으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기억을 해볼게. 기억의 함수식이 뭐냐면은 fx가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래잖아. 그럼 이건 뭔 상태냐면 여기다가 0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오고 그런 상태겠지. 한번 대응을 해봐. 0 넣으면 1 나온다니까 얘가 1로 가겠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는데요? 0 나오죠. 갈 때 있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절대값이니까 1 나오겠지. 함수야 아니야? 맞죠? 됩니다. 근데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 1, 2, 3 이렇게 있는데 니은은 fx의 gx라고 그랬네. gx의 식이 x 플러스 2의 제곱이래.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갈 때 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갈 때 있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엄마 나 갈 데가 없어 엄마. 안 돼. 이 0은 갈 데가 없어.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냥 여기만 딱 쳐다보고 선생님 이 새끼 함수인데요 이러지 말고. 정의역과 공역이 이쁘게 안 짜져 있으면 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모든 x가 갈 곳이 있어야 된다. 알아들었지? 디귿 해보실 분? 디귿 해보실 분? 해보실 분 아니고 하라는 얘기죠? 빨리 해봐. 자, hx가 이렇게 써있어. 1, 3. 무슨 얘기냐면은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2 하면은 1 나온다는 얘기고 x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 초과하면은 3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요런 걸 구해보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h에 마이너스 1을 써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x값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얘는 위에니 아래니? 위에죠. 마이너스 2는 얘가 작으니까. 그 h-2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결과를 1이라고 적어라 그런 뜻이라고. 아 너는 일로 가는구나. 됐어? 그러면 h의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긴데 등호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똑같이 얘가 나오겠지. 너도 얘가 나오는구나. 근데 h에 0을 구하려고 보면은 0을 여기 넣겠다는 건데 0은 아래 거에 해당하니까 3이 나오겠지. 전부 다 대응됐지? 함수 맞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할만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단어 중에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니 너네 입장에서 집합이라는 거를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너네가 그동안 배운 수학은 다 공식, 계산, 그래프 이런 거밖에 안 했으니까. 자, 필수 8번.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래.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x 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고 얘가 정의역이라. 그리고 y 집합 공역은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뭔지 몰라. 몰라. 그런데 그런 상태의 집합 두 개가 있는데 f는 ax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이 있대. 그리고 g는 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있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gx의 입장에서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봤을 때 결과가 1 나오겠지. 0 넣었을 때 결과가 4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른 공역의 원소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네가 대응되는 거는 1로 대응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가 F랑 G랑 같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도 그 대응 관계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넣으면 1로 가야 되고 0 넣으면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숨어있는 식이 밝혀지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게 1이었다는 뜻이고 0을 집어넣으면 b인데 그게 4였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해서 a랑 b를 구하시면 되겠죠. 알아듣겠어요? 필수 8번을 먼저 했네. 7번 안 했네. 한 장 앞에 7번부터 합시다. 이해하셨죠? 필수 7번. 자, 이번엔 대응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봐. x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5였대. 그러면 일단 왼쪽 집합에 숫자 5개가 이렇게 써 있었대.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대응될지는 몰라. 근데 거기 준 규칙을 봤더니 fx가 뭐냐면 2x 제곱이라는 것에 1의 자리 숫자라고 얘기했대. 그러면 해봐요. f1은 뭐니? f1은 여기다가 1을 넣겠다는 얘기니까 2잖아. 2의 1의 자릿수가 뭐야 새끼야? 2지.
그 다음에 F2는 얼마야 그러면? 8. 2 집어넣으면 8 나올 테니까 8에 1자리 수면 8이죠. 네. F3은 뭔데? 3 집어넣으면 2, 9, 18, 18 18의 1자리 수가 얼마야? 8이지. F4는 뭔데? 30. 내가 지금 어려운 거 푸나? 4 집어넣고 2 곱하기 32니까 2지. 6이 왜 나와? F5는 얼마야? 25에다 2 곱하니까 50. 50의 1자리 수 0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들이 대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에 뭐 1자리 수 그러면 1을 넣으면 2로 가야 되고 2하고 3 넣으면 8로 가야 되고 4 집어넣으면 다시 2로 가야 되고 5 집어넣으면 0으로 가는 뭔가 이런 그림이었지 않을까. 괜찮니? 그러면 치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설마 이거를 다 더하는 건 아니죠. 왜? 치역은 집합이니까. 집합에 있는 원소는 한 번만 세면 되는 거잖아. 이건 두 번 세는 게 아니란다. 0, 2, 8 정답은 10 이렇게 쓰는 거고. 됐어요? 자, 필수 9번. 여기 보세요. F에 XY를 하면 FX 플러스 FY래. 그리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이래. 자, 이거 두 개를 줄 테니까 F8 더하기 F32를 구하래. 됐지? 이거 하고 줄 테니까 정신 차려보세요. 이거는 답이 8이야. 이걸 로그 함수라고 하거든. 아까 네가 말한 어디서 주워서 그랬어? 들어온 거죠. 이걸 로그 함수라 그래.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걸 로그 함수라고 한다. 나중에 배울 거야. 고2 때쯤 가면. 넌 왠지 알겠어? 거기까지 있네. 자, 근데 너네가 그런 거 몰라도 풀 수 있게 낼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세 글자로 관계식이라고 합시다.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합시다. 관계식에다가 x자리랑 y자리에 숫자를 자유롭게 막 넣을 수 있어. 그치? 거기 숫자가 뭐라 써있는데? 2 이상의 자연수 xy에 대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xy가 2보다 큰 2 이상의 자연수이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x에 3 넣고 y에 4 넣을게 그냥 느낌적으로다가. 그러면 좌변은 뭐니 하면 F12가 되는 거고 우변은 F3 더하기 F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지금 F2를 알려주고 F8, F32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알탱이가, 이 알맹이가 뭔가 지금 다 2의 거듭 제곱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렇게 3 같은 걸 넣어보는 건 감이 한 감각이야. 그렇잖아. 근데 3 같은 거 말고 뭘 넣어볼까? 이런 식이라고 지금 됐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F2니까 최대한 이런 게 들어있어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 괄호 안에 알맹이가 2가 되는 걸 써야 예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x한테 2 넣고 y한테도 2를 넣는 거야. 왜? 그러면 여기 두 칸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되니? F4 우변은 2. F2 더하기 F2 그치? 근데 얘가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2가 돼버린 거지.
그럼 이제 아까는 동료가 한 명이었지만 동료가 두 명이죠. 이제 F4가 2가 됐대.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알고 있대. 근데 이제 난 이거 찾고 싶대. 그럼 두 번째 뭐 하면 돼? 4, 2가 됐든 2, 4가 됐든 집어넣으면 되죠. 어려운 말로 교환 법칙이 돼. y 대신 x가 들어가면 위치가 바뀌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한테 2 넣고 하나한테 4 넣고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좌변은 F8이 되고 우변은 F2 더하기 F4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1이었고 얘가 4였으니까 그 2였으니까 둘이 더한 게 3이 되겠지. 그럼 얘가 F에 8 집어넣은 거는 3이다 이런 얘기죠. 3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4랑 4. 그래 4, 8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4 넣고 한쪽에는 8 넣고 해보시면 4, 8에 32가 들어간 거는 F4랑 F8이랑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얘가 2였고 얘가 3이었으니까 얘는 5가 되겠죠. 정답 3 더하기 5, 8. 이해됐어? 여기 봐. 그럼 이 관계식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봐봐요. fx가 지금 y라고 써있을 때 그치? 4를 넣고 2가 나오는데 8을 넣고 3이 나오고 30이 넣고 5가 나오잖아. 그치? 2의 y제곱을 하는 게 x인 거야. 2의 5제곱을 하는 게 x인 거야. 2의 3제곱을 한 게 x인 거야. 2의 2제곱을 한 게 다인 거야. 그런 식으로 나중에 고2 가면 배운다고. 몰라도 돼. 알았지? 왜냐면 장준아 너가 대수까지 한 걸 아니까 일부러 너 공부시키려고 얘기한 거지. 시험 문제에 요지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스탠스는 전부 숫자를 알잘 닦아서 잘 집어넣고 그냥 너가 푸는 거야. 저건 무슨 함수지라고 째려보는 게 아니고. 알았지? 그러니 뭐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이 뭐 니네가 불리하다고 느낄 것도 없어. 그냥 막 잘 집어넣으면 돼. 알았죠? 또 합시다. 손